많이 다친 곳은 없는지. 차량이 부서졌는데 어쩌죠? 얼굴이 많이 익숙하네요. 서울 한복판을 덮친 폭우 속에서 운명이 시작되었다. 한순간의 충돌이 30년 묻어둔 비밀을 깨웠고 반쪽짜리 반지가 완전한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체명그룹 최고 권력자와 평범한 배달 청년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빗줄기가 도심을 가차없이 두들기고 있었다. 서아주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맡긴 채 젖은 골목길을 달렸다. 25살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배달 일로 생계를 이어온 그에게 이런 날씨는 일상이었다. 양어머니 서연화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태풍이 와도 나가야 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엑셀을 밟는 순간이었다. 좌측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검은 리무진이 하준의 시야를 가렸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도로에서는 소용없었다. 쾅! 충돌음과 함께 하준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져 나갔다. 배달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오토바이는 옆으로 넘어졌다. 왼쪽 무릎에서 따가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리무진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내렸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하준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급변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충격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다. 이 여성이 바로 대한민국 최대 재벌 체명그룹의 회장 최설인이었다. 설인은 하준의 얼굴을 보며 숨이 멎을 듯 했다. 30년 전 죽은 첫사랑 류석진의 젊은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금부터 반쪽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하준의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5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눈을 뜬 그는 부엌 한쪽에 쌓인 고지서들을 피해 세수를 했다.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가장 무거운 병원비 고지서까지. 숫자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양어머니 서연화는 작은 방에서 신장투석 치료 후유증으로 누워 있었다. 연화는 하준이 기르는 어머니였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갓난아기였던 하준을 맡아 기른 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오늘도 나가야 해요? 연화가 몸을 일으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비 오는 날이 더 주문이 많아요. 걱정 마세요. 하준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비 오는 날은 사고 위험이 높아 더 무서웠다. 하지만 오늘만 더 뛰면 연화의 약값은 마련할 수 있었다. 하준은 헬멧을 쓰고 문 밖으로 나섰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연화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연화는 하준이 나간 후에야 숨겨둔 진료비 고지서를 꺼냈다. 이번 달까지 밀린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다. 투석비, 약값, 검사비까지 합치면 하준의 한 달 수입을 훌쩍 넘었다. 이걸 어떻게 말하나. 연화는 고지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하준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연화도 그걸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위한 거짓말들이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연화는 하준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준의 안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다음 주까지 진료비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연화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25년 동안 하준을 키우며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견뎌왔다. 이번에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하준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최설이는 체명그룹 회장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마쳤다. 오늘도 15시간 넘게 일했지만 피곤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조카 최현우가 노크 없이 들어왔다. 설인보다 10살 어린 그는 언제나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고모님, 오늘 모임 참석하시죠?
현우가 스케줄을 확인하며 물었다. 물론이야. 설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현우의 속셈을 읽고 있었다. 현우는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굴지만 기회만 되면 설인을 밀어내려 했다. 설인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경계했다. 밤 10시 설인은 리무진에 올라탔다.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일정을 미룰 수는 없었다.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다.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석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비 오는 날을 말이다. 하준의 오래된 오토바이는 빗길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어 제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마지막 배달지까지는 골목길 하나만 더 지나면 되었다. 하준은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하준은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좌측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 리무진이 시야를 가렸다. 운전기사도 빗길에서 미끄러진 듯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하준은 급브레이키를 밟았지만 젖은 아스팔트에서는 소용없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쾅! 충돌 후 정적이 흘렀다. 하준은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배달 음식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오토바이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하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리무진에서 내린 채설인이 하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30년 만에 마주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괜찮습니까? 운전기사가 달려와 하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그때 설인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가방이 열리면서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준은 자연스럽게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런데 그중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준의 손이 떨렸다. 그 얼굴은 어린 시절부터 액자에서 보아온 아버지와 똑같았다. 아버지 류석진의 젊은 모습이 분명했다. 이 사람은 하준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말을 더듬었다.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진이었다. 제 아버지인데요. 하준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설인은 말없이 사진을 빼앗듯 가져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심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비서실장 정세훈이 설인 옆으로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체명그룹에서 20년간 설인을 보좌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설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치료비와 수리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세훈이 하준에게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다. 하준은 당황했다.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치고는 너무 정중한 대우였다. 특히 상대방이 재벌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하준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정세훈은 명함을 하준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다. 혹시 다치신 곳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설이는 내내 말이 없었다. 하준의 얼굴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석진의 눈빛, 코, 입술의 모양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준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절뚝이며 오토바이로 향했다. 다행히 시동은 걸렸고 배달 가방도 쓸만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설이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집에 돌아온 하준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연화에게 사고 이야기를 숨겼다. 왼쪽 무릎이 크게 부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연화 앞에서만큼은 항상 괜찮은 아들이고 싶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연화가 하준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내일 더 열심히 일할게요. 하준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연화는 하준의 축축한 머리카락과 어딘지 어색한 걸음걸이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서로의 걱정거리를 숨기는 것이 이 집의 불문율이었다. 하주는 방에 들어가 젖은 돈을 말렸다. 오늘 번 돈으로는 연화의 약값 반도 안 되었다. 내일은 더 열심히 뛰어야 했다. 주머니에서 정세훈의 명함이 나왔다. 채명그룹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하주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재벌의 시에는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 상처는 점점 더 아팠고 내일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채명그룹 회장실에서 정세훈이 서린에게 보고했다. 하준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조사한 결과였다. 서린은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름은 서하준, 25세입니다. 정세훈이 서류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주소는 성북구 하월곡동, 월세 거주이고요. 서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버지는 류석진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류석진이라는 이름에 서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는 서연화, 현재 신장투석 치료 중입니다. 정세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서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피투성이가 되어 울던 석진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리고 작은 아기 옷을 들고 있던 자신의 모습까지. 회장님, 더 조사할까요? 정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됐어.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하준을 더 알아야 했다. 서린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석진과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젊은 날의 사진, 편지, 그리고 작은 아기 옷 한 벌까지. 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석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반대로 강제 이별을 해야 했던 그 비참한 날. 석진은 태어날 아기만은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미안해, 석진아. 지켜주지 못해서.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준의 얼굴이 계속 석진과 겹쳐 보였다. 특히 눈빛이 너무 닮아 있었다. 따뜻하면서도 굳은 의지가 담긴 그 눈빛. 서린은 결심했다. 하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난 25년의 빚을 갚아야 했다. 전화기를 들어 정세훈에게 전화했다. 세훈아,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연화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늘 의사에게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간호사가 건넨 진료비 고지서를 보니 숨이 막혔다. 이번 달 밀린 금액만 해도 하준의 2달 수입에 해당했다. 다음 달부터는 더 늘어날 예정이었다. 어떻게 하나? 연화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하준은 벌써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문득 25년 전이 떠올랐다. 갓난아기였던 하준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석진이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던 그 간절한 모습. 제발 우리 아이만은 잘 키워달라고.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하준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 건강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다. 고지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연화는 다짐했다. 하준이 돌아올 때까지는 웃고 있어야 했다. 하준은 배달을 나가려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어제 명함을 준 정세훈이었다.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사고 후 몸은 괜찮으신지요? 정세훈의 관심은 진심으로 들렸다. 네, 괜찮습니다. 하준이 짧게 대답했다. 혹시 어머님 병원비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훈의 제안에 하준은 당황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하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다. 단순한 호의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제대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준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연화의 고지서가 떠올랐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병원 주소만 알려주세요. 결국 하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선택은 명확했다. 연화의 건강이 자존심보다 소중했다. 하준과 연화는 서울 최고급 종합병원에 도착했다. 화려한 로비와 정중한 직원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하준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다. 접수 창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모든 절차가 이미 끝나 있었고 VIP 병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간호사들도 특별히 더 친절했다. 우린 이런 곳에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하준이 당황하며 거부감을 표했다. 하지만 연화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즉시 검사에 들어갔다. 투석 스케줄도 잡아주고 새로운 약물 처방도 받았다. 모든 비용은 이미 결제되어 있었다.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연화가 간병인에게 물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 들었습니다. 간병인의 대답은 애매했다. 하준은 불편했다. 아무런 데가 없는 호의는 믿기 어려웠다. 특히 어제 만난 그 재벌 회장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연화의 얼굴색이 좋아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자존심을 지킬지 현실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채설인이 들어왔다. 연화는 설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석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안고 찾아왔던 그날. 제발 우리 아이만은 부탁드립니다라며 무릎을 꿇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울고 있던 어린 여자가 바로 지금의 설인이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인도 연화를 보며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설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준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서로를 아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설인은 연화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연화가 하준을 키운 바로 그 여자였다. 25년 동안 찾고 있던 사람이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설인이 짧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복도를 걷는 설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25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설인은 뒤돌아 병실을 바라봤다. 하준아. 그녀는 속으로 수십 번이나 그 이름을 불렀다.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소리내지 못하고 삼켰다. 25년 만에 부르는 아들의 이름은 너무도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그리운 단어이기도 했다.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갓난아기였던 하준을 마지막으로 본 지 정말 오래되었다. 그때는 작고 연약했던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연화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반대와 가문의 압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설인은 타지 않았다. 대신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석진의 젊은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하준은 집에 혼자 있었다. 연화는 병원에서 하룻밤 더 지내기로 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하준은 평소 신경 쓰지 않던 장롱을 바라봤다. 장롱 맨 위쪽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유품이라고만 들어왔던 상자였다. 연화는 하준이 성인이 되면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미루고 있었다. 하준은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내려놓았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오늘은 달랐다. 어제 만난 재벌 회장이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상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났다. 나무와 종이 그리고 시간의 냄새였다. 하준의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편지 뭉치, 사진들, 그리고 작은 천 조각까지. 하준은 하나씩 꺼내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오래된 편지 뭉치였다. 봉투에는 설인에게 사랑하는 석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다. 어린 시절 연화가 보여준 일기장과 같은 글씨체였다.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설인아, 오늘도 네 생각에 잠들지 못하겠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이 자꾸 떠올라. 네가 읽던 시집을 나도 사서 읽어봤어. 편지는 순수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절망적으로 변했다. 설인아, 네 아버지가 우리 만남을 알고 계신다. 앞으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편지들은 더욱 절절했다. 설인아,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정말 예쁘다. 네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지만 내가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자에서 작은 베넷 저고리가 나왔다. 아주 작고 오래된 아기 옷이었다. 편지와 베넷 저고리를 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베넷 저고리 안쪽을 살펴보던 하준은 작은 벨벳 주머니를 발견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니 작은 은반지가 나왔다. 하지만 반지는 반쪽만 있었다.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S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보였다. 석진의 첫 글자였다. 하주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왜 반쪽만 있는지 궁금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는 걸까? 문득 병원에서 본 설인 회장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생각났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아버지와 설인이라는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마. 하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신상과 편지 속 이야기가 완전히 일치했다. 반지를 꽉 쥔 하준의 손이 떨렸다. 이제 확인할 차례였다. 하준은 상자 안의 모든 것들을 바닥에 펼쳐놓았다. 편지들, 사진, 베넷 저고리, 그리고 반쪽 반지까지. 각각 따로 보면 의미 없는 유품들이었지만 함께 보니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아버지 류석진과 설인의 사랑. 재벌 집안의 반대로 인한 강제 이별. 그리고 태어난 아기 하준. 하준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졌다. 어제 만난 최설인 회장이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있던 이유. 갑작스럽게 병원비를 대신 내준 이유. 그리고 연화와 설인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내가 정말로. 하준이 중얼거렸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최설인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25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니. 하준의 감정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왜 25년 동안 찾지 않았을까? 연화와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할까?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하준은 밖으로 나섰다.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다. 밤이 깊었지만 하준은 병원으로 향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일고 있었다. 주머니 속 반지가 자꾸 손에 걸렸다. 병원에 도착한 하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화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병인들만 가끔 지나다녔다. 하준은 연화의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연화는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하준은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연화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25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워준 그녀에게 친모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최설인이었다. 그녀도 이 시간에 병원에 와 있었다. 하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복도 조명 아래서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다. 이제 나머지 반쪽을 찾을 차례였다. 하준이 설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이어질 운명의 끈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하준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주머니 속 반지가 손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연화의 병실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채설인이었다. 그녀도 이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았다. 두 사람은 병실 문 앞에서 마주쳤다. 설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하준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설인은 하준의 손에 무언가 쥐어진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복도 조명 아래서도 그것이 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와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열었다. 연화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하준과 설인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침묵을 나누었다. 30년의 시간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 설인은 하준의 옆모습을 보며 석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반쪽 반지를 꺼냈다. 작은 은반지가 병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빛났다. 설인의 시선이 반지에 고정되었다. 이것, 아버지 유품입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설인의 눈에 흔들림이 깊어졌다. 그녀가 30년간 목에 걸고 다닌 반쪽 반지와 똑같았다. 손이 자연스럽게 목걸이를 만졌다.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류석진입니다. 하준의 대답에 설인은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석진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했던 사람, 아이의 아버지, 영원히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침묵이 길어졌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한 걸음 내딛기가 무서웠다. 병실 안에는 긴장감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연화가 갑자기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평상시와 다른 숨소리에 하준이 깜짝 놀라 달려갔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어머니. 하준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연화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설인도 놀라 가까이 다가왔다. 간호사 불러야 해요. 설인이 급하게 나서 실베를 눌렀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연화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었다. 하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화의 손을 붙잡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제발 괜찮으세요. 설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위로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의사의 말에 하준은 억지로 병실을 나와야 했다. 복도에 남은 하준은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1시간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하준과 설인은 동시에 일어나 의사를 바라봤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이어진 설명에 하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준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연화의 손을 잡았다. 연화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무력해서. 하준이 울먹이며 속삭였다. 설이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자신도 저런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바로 저 청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설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정세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DNA 검사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새벽이 되어서야 연화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하준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설인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앞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벤치에서 각각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설인이 혼잣말을 했다. 30년 전 태어났다고 들었던 아기. 병원에서 죽었다고 통보받았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당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설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시신도 보지 못했고 장례도 아버지가 알아서 치렀다. 하준을 바라보는 설인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석진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어서 혼란스러웠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5년간 무엇을 했던 걸까? 한편 하준도 비슷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와 반쪽 반지, 그리고 연화의 미묘한 반응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최현우는 회사에서 설인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간 설인의 행동이 이상했다. 특히 병원 출입이 잦아진 것이 신경 쓰였다. 김대리, 고모님 스케줄 좀 자세히 알아봐. 현우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병원 출입 기록이랑 만난 사람들 말이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몇 시간 후 보고를 받은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인이 특정 청년과 여러 번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서하준이었다. 이상하군. 고모님이 그런 사람과 왜 만나지? 현우가 중얼거렸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했다. 설인의 약점을 찾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다.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준이라는 녀석 신상을 샅샅이 파봐. 현우의 지시가 떨어졌다. 곧 하준의 모든 정보가 현우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준은 연화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의자에 앉아 연화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반쪽 반지와 설인의 얼굴뿐이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은 조명 아래서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다. 만약 내가 정말 그 여자의 아들이라면? 하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생각할수록 복잡했다. 25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연화를 바라보는 하준의 눈빛이 애틋해졌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면 연화는 무엇 때문에 자신을 키웠을까? 25년간 헌신했던 그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 하준이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하준은 연화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하준의 눈이 감겼다. 짧은 잠 속에서도 반쪽 반지의 꿈을 꾸었다. 나머지 반쪽을 찾아 헤매는 꿈이었다. 오전 10시 설인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하준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연화는 깨어나 있었다. 연화는 설인을 보자 몸을 경직시켰다. 안녕하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연화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 전부터 이어진 무거운 공기가 흘렸다. 하준이 눈을 떴다. 설인을 본 순간 차갑게 굳은 얼굴을 만들었다.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설인이 물었다. 괜찮아졌습니다. 하준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설인은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준은 잠시 망설였다.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이 여자를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준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설인과 하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연화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불안해했다.
채명그룹 본사에서 정세훈이 서린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들려 있었다. 서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회장님, 예전 사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정세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30년 전 그 일 말입니다. 정세훈이 파일을 서린 앞에 놓았다. 서린은 파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열어야 했다. 당시 병원 기록들을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정세훈이 설명을 시작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그의 말에 서린의 심장이 빨라졌다. 파일 안에는 30년 전의 의료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출산 기록, 이송 기록, 그리고 사망 진단서까지. 서린은 그 문서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이 진단서. 뭔가 이상해요. 정세훈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서린도 그 부분을 자세히 봤다.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세훈이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서린의 출산 당시 기록들이 세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사이에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다. 이 병원 이송 기록을 보세요. 정세훈이 특정 문서를 가리켰다. 아기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설명에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사망 진단서는 원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서린은 그 문서들을 읽으며 혼자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믿어왔던 사실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조작했을 수도 있었다. 정말 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겪었던 상실감과 죄책감이 무엇이었는지 원망스러웠다. 만약 하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5년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정세훈도 서린의 마음을 이해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서린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준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연화가 왜 항상 불안해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잦은 이사와 연락을 피하던 행동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사했던 기억이 났다. 연화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라고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그때도 누군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중학교 때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항상 말했다. 하준은 그냥 조심성이 많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연화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하준을 찾아올까봐 걱정했던 것 같았다. 25년간 숨어서 살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감춰온 비밀이 뭘까? 하준이 연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화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연화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하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다.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준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서린과 아버지의 편지가 겹쳐 보였다. 배달 중에도 길을 잘못 들어서기를 여러 번 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서 갈게요. 하준이 고객에게 사과하며 다시 출발했다. 평소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엉망이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하준은 병원으로 향했다. 연화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연화가 깨어 있었다. 하준아, 일은 어떻게 하고 왔니? 연화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하준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연화는 하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묻지는 않기로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설인이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다. 설인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DNA 검사를 통해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휴대폰을 들어 정세훈에게 전화했다. 세훈아, DNA 검사 진행 상황이 어떻지? 이미 의뢰했습니다. 3일 후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정세훈의 대답에 설인은 안도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습니다. 설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하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확신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25년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하준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연화와 단둘이 가난하게 지내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설이는 책상 서랍에서 석진의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젊은 석진의 모습과 하준이 너무 닮아 있었다.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석진아, 우리 아이를 찾았어. 설인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다. 하지만 그 3일이 가장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정세훈은 설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준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병원에서 하준이 사용한 물품들을 몰래 수거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정세훈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설인의 절박함을 이해했다. 25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이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커피잔, 사용한 휴지, 머리카락까지. 정세훈은 가능한 모든 샘플을 확보했다. 다행히 하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회장님께 보고드려야겠어. 정세훈이 혼잣말을 했다. 설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샘플 확보 완료했습니다. 바로 검사 의뢰하겠어요. 고마워, 세훈아. 설인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검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결과가 유출될 경우 큰 파장이 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처리되어야 했다. 이제 정말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3일 후면 30년간의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었다. 최현우는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설인과 하준의 관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이상한 관심과 병원비 지원까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현우가 중얼거렸다. 비서가 가져온 추가 자료들을 살펴봤다. 하준의 가족관계, 양어머니의 병력, 그리고 재정 상황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었다. 흥미롭군. 양어머니가 키웠다는 거야? 현우의 눈에 의심스러운 빛이 스쳤다. 만약 하준이 설인과 특별한 관계라면 이용할 여지가 있었다. 스캔들을 만들어 설인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회장 자리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계속 감시해. 두 사람의 모든 접촉을 기록하라고. 현우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고모님이 감추는 게 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현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현우는 설인의 약점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설인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임원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네, 괜찮습니다. 설인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만약 하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석진의 마지막 부탁이 계속 떠올랐다. 아기를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 석진아, 미안해. 설인이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약속. 하지만 만약 하준이 살아있었다면 다른 의미가 되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화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투석 후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하준에게 설명했다. 어떤 치료인가요? 하준이 불안하게 물었다. 신장 이식을 고려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식 수술은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기증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준은 절망감에 빠졌다. 병원 복도에서 하준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다.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설인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설인도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다. 제발. 하준이가 내 아들이길. 설인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설인은 하준 곁에 있어 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하지만 하준은 여전히 설인을 경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넘기 어려운 벽이 있었다. 왜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설인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설인의 대답은 애매했다. 재벌이 저희 같은 사람을 도와줄 이유는 없잖아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설인은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모습이 슬펐다. 25년간의 공백이 만든 벽이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인의 심장이 뛰었다. 하준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확답을 줄 수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커졌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설인과 의심하는 하준. DNA 검사 결과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다. 정세훈이 설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세훈의 목소리도 떨렸다. 설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간 기다려온 답이 드디어 나온 것이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받기 어려웠다. 어떻게 나왔나?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세훈이 봉투를 설인에게 건넸다. 설인은 한참 동안 봉투를 들고만 있었다. 열기가 두려웠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정세훈이 제안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흑백 숫자들이 30년간의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바로 그날. 최현우는 설인과 하준이 병원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 모습이 수상했다. 현우는 멀리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설인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까지 포착했다. 친밀해 보이는 장면이었다. 이제 증거가 생겼군. 현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스캔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재벌 회장과 젊은 남자의 의욕스러운 관계. 언론이 좋아할 만한 소재였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현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설인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했다. 적절한 순간에 터뜨려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회장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오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언제든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폭풍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다. 설인과 하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머지않아 큰 시련이 닥칠 것을. 평온한 순간은 곧 끝날 것이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정세훈이 봉투를 서린에게 건네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서린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떨고 있었다. 30년간 기다려온 답이 이 작은 봉투 안에 있었다. 하지만 막상 열기가 두려웠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회장님 여시겠습니까? 정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린이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이었다. 똑똑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들어와. 서린이 봉투를 서랍에 급히 넣으며 말했다. 문이 열리며 최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예리함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고모님 바쁘세요? 현우가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다. 서린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현우가 나타난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무슨 일이지? 서린이 차분하게 물었다. 현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린과 하준이 병원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고모님, 이 청년과 무슨 사이입니까? 현우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사진 속 서린은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친밀해 보이는 장면이었다. 현우는 이미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을 감시했던 것이었다. 사적인 일이야. 서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적인 일이요? 현우가 비웃듯 반문했다. 회장님의 사적인 일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린은 현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 사진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회장 자리를 노리는 현우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서린이 냉정하게 물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서린의 약점을 잡은 것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차례였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을 직감했다. 현우가 회장실을 나선 후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스캔들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흥미로운 사진이 있는데 관심 있나? 현우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떤 사진인데요? 기자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섞였다. 채명그룹 회장과 젊은 남성의 은밀한 만남이지. 현우가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기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재벌 스캔들은 항상 좋은 소재였다. 특히 최서린 회장 같은 거물의 사생활은 더욱 그랬다. 언제 터뜨릴 건가요? 기자가 물었다.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현우가 계산된 듯 대답했다. 현우는 여러 언론사에 같은 방식으로 접촉했다. 최대한 큰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서린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사진에는 채명그룹 회장, 젊은 남성과 병원 밀회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을 예정이었다. 아직 기사는 나가지 않았지만 곧 폭발할 것이었다. 현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서린을 끌어내릴 기회가 온 것이었다. 하준은 병원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눈길이 많이 따라왔다. 특히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 같았다. 왜 저를 찍는 거죠? 하준이 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다. 하준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연화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도 시선들이 따라왔다. 복도에서 간병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맞나? 그런 것 같던데. 하준은 걸음을 재촉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인 것만은 확실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연화가 걱정스럽게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서리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현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준과의 대화였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앞에서 서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복잡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준이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느껴졌다. 분명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화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린이 하준에게 제안했다. 저는 회장님과 말로 풀 게 없습니다. 하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서린의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린이 다시 시도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지려다 다시 멀어졌다. 서린은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뒤집혔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채명그룹 회장, 젊은 남성과 병원 밀회 포착.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들은 선명했다. 서린과 하준이 병원에서 대화하는 모습. 서린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까지.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게 뭐야? 재벌들 진짜 답없네. 저 남자는 누구지?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채명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다. 회사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린은 회장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닥치니 충격이 컸다. 현우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다. 정세훈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서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컸다. 하준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더 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다.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될 것이었다. 기사가 터진 후 채명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서린의 출연을 기다렸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왔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도 빗발쳤다. 해명하라, 책임져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스캔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 이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른 이사들도 거들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었어요. 서린은 모든 비난을 조용히 들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하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는 없었다. 공식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서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사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회장 해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서린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선 서린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다. 하준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 전체에 퍼져 있었다.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저 남자 누구야?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냐? 한량같이 생겼네.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달려 있었다. 재벌 회장을 유혹한 사기꾼, 돈 목적으로 접근한 남자. 추측성 댓글들이 하준을 짓밟고 있었다. 하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병원 계단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준이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다.
병원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그 남자구나. 부끄럽지도 않나. 하주는 자신의 존재가 연화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느꼈다. 어머니마저 이런 시선을 받게 만들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준이 병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도 없었다. 스캔들 기사가 터진 그날 밤 연화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간병인이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다. 하준 씨, 빨리 오세요. 간병인의 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하준이 달려왔을 때 연화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와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준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의사가 하준을 진정시켰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준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스캔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연화에게 전해진 것 같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설인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더 큰 오해만 생길 뿐이었다. 설인도 복도 끝에서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았다. 스캔들 파장이 커지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현우가 주도하는 설인 해임 결의안이 준비되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설인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 이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회장의 사생활이 회사에 먹칠을 하고 있다. 다른 이사들도 분노를 표출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다. 저희도 고모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해명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우는 속으로 만족했다. 드디어 설인을 끌어내릴 명분을 얻었다. 회장 자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내일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현우가 제안했다. 그때 회장 해임을 정식으로 의결하자. 이사들이 동의했다. 한편 설인은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세훈이 상황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세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인은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 봉투를 꺼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이 출근하려 하자 회사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인을 향해 일제히 향했다. 회장님, 해명해 주세요. 그 남성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임하실 건가요?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설인의 눈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설인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어 주었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다. 설인은 정면을 보며 당당하게 걸었다. 대답해 주세요. 도망가는 겁니까? 책임지세요.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설인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설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곧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었다. 회장실에 도착한 설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 열린 긴급 이사회는 그야말로 폭풍이었다. 현우가 선두에 서서 설인을 강하게 공격했다. 다른 이사들도 거세게 비난을 퍼부었다. 고모님은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자극적으로 말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설인은 조용히 앉아서 모든 비난을 들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해명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할 겁니까? 이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설인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현우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이사들도 분노했다. 설인은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다 멈췄다. 하준이 먼저 알아야 했다. 순서가 중요했다. 이사회는 결국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설인의 해임안이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현우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세훈이 설인을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스며 있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정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시겠습니까? 그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준이가 먼저 알아야 해. 하지만 회사가 위험합니다. 정세훈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다. 증거가 필요해. 30년 전 일도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설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세훈은 설인의 의중을 이해했다. 단순히 DNA 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했다. 30년 전 진실까지 밝혀야 완전한 해결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가 조작했던 모든 증거를 찾아봐. 설인이 지시했다. 당시 의료진 관련자들까지 모두 조사하자. 정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주주총회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설인은 병원으로 향했다. 하준에게 직접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후 문을 열었다. 하준은 연화 옆에서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스캔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하준은 설인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왜 또 오셨습니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설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준이 설인을 바라봤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인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준이 의아하게 물었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준은 눈을 피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렸다. 설인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준은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스캔들과 비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연하와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도망치지 말자. 하준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견뎌내야 했다. 인터넷 댓글들이 여전히 악랄했다. 하지만 하준은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릴 시간이 없었다. 연화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이유가 충분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하준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겪은 억울함을 나도 그대로 겪는 것인가? 30년 전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었다. 재벌가의 압박과 세상의 편견.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준도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다. 주머니 속 반쪽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주신 용기인 것 같았다. 현우는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하자 더 큰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하준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그 남자 신상을 모두 털어봐. 현우가 사설 탐정에게 지시했다.
며칠 후 하준의 모든 정보가 현우의 손에 들어왔다. 주소, 가족관계, 직업, 심지어 학창시절까지. 현우는 이 정보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최설인과 미뢰한 남성의 정체 공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난한 배달업자 출신 양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하준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돈 때문에 접근했다. 신분 상승을 노린 것. 악의적인 추측들이 팩트처럼 퍼졌다. 현우는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하준은 완전히 매장될 것이었다. 설인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었다. 언론은 연일 새로운 내용을 보도했다. 하준의 과거 사진들까지 입수해서 공개했다. 프라이버시 따위는 무시되었다. 현우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하준은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심지어 어릴 적 사진까지 나와 있었다. 댓글들은 더욱 악랄했다. 사기꾼 회장을 이용한 남자 뻔뻔하다. 악성 댓글들이 하준을 짓밟았다. 돈 때문에 재벌에게 접근했다. 양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수작 부렸다. 추측성 내용들이 사실처럼 퍼졌다. 하준은 병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냥 어머니만 지키고 싶은데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다. 연화도 기사를 보고 괴로워했다. 하준아, 미안하다. 내 때문에. 연화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지켜낼게요. 하준이 연화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 모든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도 점점 커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다. 설이는 하준을 향한 모든 비난을 지켜봤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설이는 침묵했다. 지금 말하면 더 큰 오해만 생길 뿐이었다. 하준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회장님, 계속 이렇게 계실 건가요? 정세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참아야 해. 설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침묵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커졌다. 사람들은 설인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침묵은 곧 시인이라는 말이 돌았다. 설인은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다. 회사에서도 임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하지만 굽히지 않았다. 밤마다 설인은 하준의 기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받는 고통이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다. 30년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조금만 더 참아줘, 하준아. 설인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곧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하준의 억울함도 풀릴 것이었다. 마침내 설인은 혼자만의 시간에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회장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다. 30년간 기다려온 답이 그 안에 있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설인의 눈에 눈물이 터졌다. 99.999% 일치. 하준이 정말 자신의 친아들이었다. 하준아. 설인이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다.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죄책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설인은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더 큰 혼란만 일으킬 뿐이었다. 하준부터 설득해야 했다. 설인은 검사 결과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더 꼬일 수 있었다. 석진아,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어. 설인이 석진의 사진을 향해 말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다. 현우와 언론, 그리고 하준의 마음까지 해결해야 했다. 정세훈이 DNA 검사 결과 서류를 회사 금고에 보관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였다. 최고 보안이 필요한 문서였다. 회장님, 정말 지금 공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세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내일 주주총회가 있잖아. 설인이 고개를 저었다. 주주총회에서는 설인의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현우가 주도하는 계획이 절정에 달할 것이었다. 하지만 설인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다. 30년 전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설인이 물었다. 당시 관련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정세훈이 보고했다.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내일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하준을 되찾는 날. 하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설인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밤이 깊어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설인은 마음속에서 불안과 결심이 뒤섞인 채 밤을 보냈다. 30년 만에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내일 나올 것이었다. 거리 곳곳에서 설인과 하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떠돌았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남자 정말 뻔뻔하더라.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아. 하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봐 항상 조심스러웠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가도 점원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준은 급하게 물건값을 내고 나왔다. 이제는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살았다.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다. 또 기사감이 되는 건가? 하준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마음이 상한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연화의 병실에서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거기서도 간병인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준이 무거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의 편견과 오해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체명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설인 해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사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른 이사들도 분노를 표출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다. 저도 고모님을 믿고 싶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하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내일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드디어 설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었다. 새로운 권력자가 될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설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폭풍의 눈은 이미 다른 곳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설인은 회장실에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석진의 편지, 사진,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석진아. 설인이 석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한다. 설인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서렸다. 30년 전 아버지의 강요로 석진과 헤어져야 했던 그날. 아기를 빼앗기고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어야 했던 절망.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5년간 하준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이 재벌의 삶을 누리는 동안 아들은 가난 속에서 고생했다. 그 죄책감이 설인을 짓눌렀다. 내일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설인이 단단히 결심했다. 현우든 이사회든 상관없었다.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을 결정할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연화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들도 안정적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하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병실에서 하주는 조용히 연화 옆에 앉았다.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말이니? 연화가 하준을 바라봤다. 제게 숨긴 게 있나요? 하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연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런 질문을 언젠가는 받을 줄 알았다. 왜? 아버지의 편지들은 그동안 감춰져 있었습니까? 하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였다. 2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준아.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구나. 연화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한 사연이 있어.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준은 연화의 표정을 보며 더 큰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며 연화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서리는 금고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냈다. 30년간 기다려온 증거가 이 작은 서류 안에 있었다. 99.999% 일치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내일 모든 것을 밝히겠다. 서린이 단호하게 결심했다. 정세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현우 이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린의 의지는 확고했다. 30년 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서린이 물었다. 당시 의료진 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증언을 확보했어요. 정세훈이 보고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서린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DNA 검사 결과 30년 전 조작 증거, 석진의 편지들까지 완벽한 증거가 준비되었다. 하준이가 받아줄까? 서린의 마음에 불안이 스쳤다. 2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아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되찾는 것이 서린의 사명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각종 언론사와의 연락도 마쳤고 결정타를 준비했다. 내일이면 서린의 시대가 완전히 끝날 것이었다. 내일 고모님 인생은 끝이 나겠지. 현우가 혼잣말을 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스캔들 터뜨리기, 언론 조작, 이사회 포섭까지. 빈틈없는 시나리오였다. 회장 자리가 이제 내 것이군. 현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비서가 들어와 최종 보고를 했다. 언론사들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주주들도 대부분 해임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우는 샴페인을 꺼내 혼자 건배했다. 고모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서린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나 30년 전 진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폭풍의 눈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현우는 마지막 밤을 자만에 빠져보내고 있었다. 내일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하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들을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 뭉치, 반쪽 반지, 아기 베넷 저고리까지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촛불을 켜고 하주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봤다. 아버지 석진의 간절한 사랑이 글씨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서린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지 않다. 하준이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정말 내 자리란 마음이 드는 곳이 어디일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서린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될까? 25년간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을 받아줄까?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반쪽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나머지 반쪽과 만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두렵기도 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새벽 5시 하주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다. 마음이 복잡해서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었다.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조용한 새벽 거리를 걸으며 하주는 생각했다. 설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연화의 병실을 확인한 후 복도를 걸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설인이었다. 그녀도 이른 시간에 병원을 찾았다. 하주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회장님, 내일은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용기를 내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주는 뒤돌아서고 말았다. 설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다.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진실이 밝혀져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었다. 하주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오늘은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체명그룹 본사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들이 건물을 둘러쌌다.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기로 뜨거웠다. 현우는 일찍 출근해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승리를 확신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로 모든 게 끝이야. 현우가 혼잣말을 했다. 설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침착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회사로 걸어 들어갔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묵묵히 걸음을 계속했다. 회장님, 해명해 주세요. 사임하실 건가요? 그 남성과 어떤 관계입니까? 설이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었다. 30년간 감춰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것이었다. 한편 하주는 병원 옥상에서 체명그룹 빌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주머니에서 반쪽 반지를 꺼내 바라봤다. 오늘이면 나머지 반쪽과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체명그룹 대회의실에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였다.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인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우가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설인과 하준의 사진들, 병원 출입 기록, 의혹 제기 자료들까지. 주주들은 술렁이며 웅성거렸다. 이런 추문으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해임은 불가피합니다. 분위기가 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하준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준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 류석진이 30년 전에 쓴 편지들입니다. 이어서 사진과 베넷 저고리 그리고 반쪽 반지를 공개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설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걸이를 풀었다. 그녀의 반쪽 반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었다. 두 사람이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하준과 설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반지를 가까이 했다. 찰칵. 두 반지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회의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정세훈이 일어나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30년 전 조작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설인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숨겼다는 진실까지.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 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당황했다.
그때 검찰이 들어왔다. 최현우 씨 언론 매수와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현우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모든 음모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설인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주총회는 해임한 철회로 끝났다. 30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며칠 후 연화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세 사람은 석진의 묘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다. 완전해진 반지를 묘 위에 올리며 설인이 말했다. 석진 씨, 우리 아이 찾았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준이 마지막 내레이션을 했다. 인생은 때로 늦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만남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반쪽짜리였던 우리 가족이 이제야 완전해졌습니다.